한국이 뭐냐면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굴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게 잘 안 지어져요. 우리는 그거 지어서 원래 쓰고 싶은데 한국은 그보다 세고 많이 발전돼 있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 TV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새로운 게스트분과 함께 이렇게 저희 채널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금 오늘은 다른 채널에서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굉장히 패셔니스트라고 하실 만큼 지금 옆에 계시는데 아우라가 아주 그냥 와 끝내줍니다. 이분 북한에서 오신 거 맞나? 래퍼 아닌가? 혹시 뭐 랩하시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분을 제가 또 오늘 모셨습니다. 러시아에 계셨다가 귀순 용사로 대한민국에 오신 분입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소개하기 전에 말이에요. 네. 김가연 씨가 다시 한번 소개해줘요. 나는 다시요? 어떻게 어디 뭐 불편한 거 계셨나요? 종합예술인 이원각 선생을 소개합니다. 이거 편집하고 다시 해줘요. 다시. 네네. 종합예술인이요? 네네네. 혹시 종합예술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고 싶어하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영화 대하 드라마 영앤눈물 역사 대하 드라마 영앤눈물 큰 영화에도 엑스트라도 참가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 연극단이라 해서 탈북자 최초로 대학로에서 어머니 연극단도 했어요. 겨우 가수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예술인 맞지. 그러니까 종합예술인 이원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래야지 시청자를 딱 보고 이런 사람 나왔구나. 박수 착착착 치지 말이야. 네. 이게 또 MC가 또 부족했네요. 오늘 종합예술인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합예술인 이원각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원각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가연 선생님하고 또 이만갑에서나 볼 수 있는 대스타 우리 김가연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특별히 이 옷을 사랑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 옷은 제가 이거 무대복입니다. 무대복. 노래하러 갈 때 무대하러 노래하러 갈 때 이 옷을 입으면 좀 이렇게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도 김가연 스타 이게 말하자면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래도 복장을 딱 갖추고 차려입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거주 됩니다. 선생님, 산도선에 오셔가지고 프로듀어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북한에 계셨더라면 뭐 이렇게 하시면 지금쯤 아오지에 앉아 계셔야겠죠. 그렇죠. 비판 무대 올라가겠죠. 그럼요. 이렇게 북한 상상되십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요. 이 먹거리가 여러분 아주 막 주렁주렁 막 굉장합니다. 걔가 값어치를 떠나가지고요. 북한에서 이렇게 남성분이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시면 어때요? 평소에 저도 이렇게 못하고 무대 출연한다든지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 방송 의상으로서 입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뭐 이런 옷차림으로 방송 의상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걸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정도 입으면 완전히 날라리를 생각하고 입을 수도 없고 입으면 만약에 비판 무대에 올라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요즘 김정은 시대 같았으면요 거의 뭐 최대 사형까지도 갈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들이 그걸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워낙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신 분들이셔가지고 식견이 높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니다. 네네. 우리 선생님 굉장히 그 과거에 이력이 화려하세요. 네네. 솔직히 북한에서는 비행기 한번 타보고 여권 한번 만져보고 또 해외에 나가서 콧바람 쐬는 거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또 일도 하셨고 했는데 그때 콧바람 쐴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그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그 러시아 갈 때 사실 북한 사람들은 그 해외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여권을 갖고 간다는 자체가. 북한에서 제일 많이 해외에 나가는 건 아마 러시아 벌목공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뭐 리비아나 아니면 중국에 좀 와 있고 그런데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한 3만 명 정도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 숱한 사람을 그냥 비행기 태우려면 비행기 싸기 비싸기 때문에 기차로 가는 거예요. 기차로. 북한 두만강에서 네. 러시아 하산을 통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만강 하나 사이 놓고 이쪽은 하산이고 여긴 그 두만강 초대소인데 거기서 강 하나 싹 넘어서 가는 거죠, 말해서. 그래서 가는데 두만강에서 기차가 쫙 가다가 중간에서 탁 서요. 그러면 그때 그 감정은 야, 내가 진짜 조국을 멀리 떠나서 해외 파견돼서 가느나 그런 설렘과 만약에 러시아 가면 어떨까 이런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부풀어가지고 꿈에 펴서 딱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러시아 땅에 발을 딱 디뎠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 한 몇 년도였나요? 1989년도죠. 89년도 제가 네.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청 나이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89년도 그때 저는 러시아를 두만강을 통해서 러시아로 가고 그때 여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임수경 학생은 판문점을 이렇게 탁 넘어왔죠. 넘어갈 때. 그래서 네. 제가 89년도를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땅을 딱 발 딛는 순간 느낌이 어땠어요? 그렇게 막 부푼 가슴을 정말로 꽉 채워졌나요? 야, 러시아 사람들이 특히 러시아 그 여자들은 천연을 제브스카라고 그러는데 제브스카들은 진짜 뭐 허리가 잘 늘어가면서 막 금발머리에 코 크고 그냥 눈이 새파라는 사람들 아니면 또 어떤 아줌마가 우리 여권 보러 검열 왔는데 막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들 키 크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 완전히 뭐 별 세상 같죠 뭐. 그 어쨌든 러시아 얘기는 그 북한 때 언뜻 들었지만 실제 사람들 만나서 막 하고 러시아 사람 만나면 좀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된장 냄새 난다는데 그 사람들은 좀 노릇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아 여기가 바로 러시아로구나. 근데 러시아에 우리 세관 검열하고 막 잠깐 그 핫산에서 장사를 한다고. 근데 러시아 사람들 그때 녹음기 이런 거 러시아 막 쿵짝쿵짝 끼고 와서 막 뭘 살 거 있나 막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당시 막 시계 뭐 이런 아디다스 이런 거 나이키 이런 거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한 대 사갖고 그걸 장사하려고 갖고 가는 거지 용돈 하려고. 그럼 그 사람들이 팔고 막 장사하는 거지. 그래서 참 그때 몇십 년 전 일인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네. 와, 거의 제가 인생을 산 네, 세월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험하신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걸 많은 걸 경험하셨을 것 같아서 선생님의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예. 러시아에서 딱 눈에 들어왔던 충격적인 게 있었나요? 충격적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 여유롭고 좀 여여한 마음. 네네. 그 사람들 자체가 막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빠르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여유롭고 그냥 상점이나 이런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 가면 여유로운 음식 먹고 막 이렇게 뷔페식으로 네. 거기 사람들은 뷔페식으로 이렇게 먹는데 그 여유로움과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생활 방식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은 늘 자기 상관을 이렇게 막 모신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러시아 사람들은 내가 먹을 건 내가 딱 계산하고 딱 하고 또 병사도 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남아서 하고 그런 모습이 좀 남달랐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기 거는 스스로 그렇지. 알아서 한다. 그렇지. 예. 그러면 뭐 상점이나 또는 먹거리 같은 거는 어떻게? 러시아 상점 가도 뭐 대단하죠. 뭐 거기 가면 뭐 물고기서부터 뭐 육고기, 뭐 통조림, 뭐 어쨌든 뭐 여기 한국 거의 못지않게 많죠. 뭐 사탕, 뭐 이런 거. 뭐 여자 자파, 여자 옷.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거죠. 네네. 그럼 여자들 속옷, 여자 의상 이런 것도 우리가 막 많이 사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많은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 기순해야 되잖아. 그럼 네. 와이프나 처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럼 물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사해서 기차 타고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파는 거지. 좀 붙여서 파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조금 이 사람들이 붙여서 장사해서 판다 하는 걸 알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살아간다 네네. 하면은 그 한두 개 살라고 가면 기차값 뛰가지 뭐 밥값 뛰가지 자야 되지 뭐 그러면 더 그 내가 파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네네. 가만히 앉아서 사는 사람은 사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그렇죠. 러시아에 그 벌목공으로 일단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셰프 때는 조금 우대가 좋았나요? 우리 그때 내가 89년도 갈 때는 원래 이 러시아 벌목공의 역사가 원래 60년도, 그러니까 60년도 더 전에는 원래 그 해방돼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해방되면서 고기 잡으러 핫산 이쪽으로 가가지고 6.25가 터지면서 거긴 주저앉아서 일하는 사람, 그 완전 러시아 교포가 된 거지.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성분 나쁜 사람들을 그 러시아 벌목공 추운데니까니 너희 한번 성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고생해보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잘 살던 지주 뭐 이런 한국으로 왔다든지 뭐 네. 미국으로 갔다든지 성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이주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70년도까지는 그렇게 보내다가 80년대 저들이 갈 때는 루블리를 북한 당국에서 벌목하면 월급을 러시아한테 루블리를 받으면 북한 돈으로 환산해서 몇 프로는 주고 몇 프로는 우리한테는 루블리 주댔는데 100% 루블리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갈 때는 거의 뭐 북한에서 군대 갔다 온 경력이 있어야 되고 당원이면서 장가 가야 되고 자식 한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말하자면 뛰지도 않고 또 열심히 그렇죠. 돈도 벌고 네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보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도 쪽으로 한 그때 당시 한 200~300명 갔는데 총각들은 한 2~3명. 그럼 저를 선생님은 포함해서. 그때 당시엔 결혼하시기 전 미연이었던 예. 저는 총각 때니까 가기 힘든데 저는 사실 문서 이주한 것도 있고 그것도 우리 외삼촌이 선전부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 백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자 속옷 얘기 나오셔가지고 여성분이 아닌데 여자 속옷 말씀하셔가지고 우아했거든요. 예. 청각이셨으니까 네, 그쪽에 눈길이 가셨네요. 눈길이 간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북한에는 여자들 속옷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때 당시에는 뭐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냥 뭐 여자 옷, 겨울옷, 여름옷, 그냥 속옷 이런 걸 많이 사서 팔고 친구들한테 왔던 거죠. 팔고 하면 그걸 갖고 와서 자기 와이프나 처지한테 주는 거지 선물로. 선생님도 거기 계실 때 장사하셨네요. 네네 장사. 그러면 러시아에 계실 때 그때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거 있나요? 한국에 대해서는 러시아 벌목공으로 완선 사람들 자체가 그래도 북한에서 봤을 땐 나름대로 깨고 자기 친구들 속에서는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이 왔고 또 간부는 적게 가고 노동자는 많기 때문에 간부화된 사람들은 간부 안 하고 노동자 대열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나름대로 깼지.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게 한국은 그보다 축구도 세고 축구도 강국이고 컴퓨터 이런 전자공학, 전자제품 이런 것도 많이 발전돼서 거의 많이 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출도 많이 12대 강국이다 이런 얘기 우리끼리는 살살 얘기하지. 그래서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다라는 네. 얘기를 그때 당시 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어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80년대면은 북한에서 막 엄청나게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사상이 꽉 차 있을 때고 그렇지. 또 그때 당시는 북한도 살만했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하여도 네. 고아라는 행군 전이니까. 네. 그럼 딱 그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나는 북한에서 살만했다 한 기억이 별로 없어. 나는 내가 63년도생인데 한 70년도부터 75년도 그때까지 좀 괜찮았다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예. 네. 그때는 7, 8살서부터 한 10살 때 그때는 진짜 상점에 가고 하면 이런 통조림도 있고 있었어요. 막 고기 통조림도 있고 복숭아 통조림도 네, 있고 네. 뭐 이런 물엿도 팔기도 하고 그때가 좀 괜찮았다 생각 들지 그 이후부터는 뭐 북한에는 내가 볼 때는 살만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러면 한국의 그런 10위 안에 든다고 하셨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어요?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러시아 가기 전에도 그 삐를 통해서 네. 많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12대 강국이다 이런 거는 러시아 가서 알았지만 그걸 많이 믿었지 말하자면. 그때- 러시아 상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치약이나 이런 공산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놓고 거기서 한국 게 좋네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 친구가 얘기하면 큰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까리야 러시아 좋다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니나 불러 막 나쁘다고 막 러시아 말로 막 그러는 게 사실 네네. 좋은데 속으로도 좋은 거 알지만 알면서 알면서 그 겉으로는
아이 나쁘다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아 한국이 참 발전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해외에서 그렇게 생활해봤기 때문에 네. 북한 당국에서 유엔이나 이렇게 간부들 나오고 막 얘기하면서 막 하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면 나는 그 심정을 이해가 되는 거지. 아, 저 사람이 본 마음이 아니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서 살락을 하다 보니까니 그렇게 막 거짓말로 하노나. 그럼 그걸 이해가 돼요. 치약이랑 그런 거를 어떻게 써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몰래 써보는 거지. 원래 사지 말라 그래, 쓰지 말라 그러는데. 궁금하니까. 예, 궁금하기도 보기에도 벌써 좋아 보여? 보이는 거야. 예, 치약이 크면서 말하자면 넓적하고 북한 거보다 훨씬 좋지 보기에도. 그러면 러시아 상점에서 몰래 사가지고 근데 한국 게 뭐냐면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굴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게 잘 안 지워져요. 우리는 그거 지어서 몰래 쓰고 싶은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몰래 숨겨놓고 조금씩 짜서 쓰면 아 그렇게 좋을 수 없어. 좋겠어요? 입안이 막 한 게 아. 북한 치약은 그런 게 없지. 맞아요. 이게 치약의 야. 맛이 여러분들 아마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텁텁한 그렇지. 입으로 평소 살다가 그렇지. 한국 치약을 딱 닦는 순간에 입이 굉장히 상쾌한 가글한 그렇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서 평상시 때 흔하게 쓰고 하니까 이게 모르죠. 예, 모르지만 처음에 접해보고 그 심정 상큼하면서 그랬던 그 느낌은 아직도 항상 추억 속에 간직하는 거죠. 한국에 그 처음 먹어본 게 콜라 환타거든요. 혹시 그걸 내 북한에 가가지고 콜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게 아니에요.